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죠. 정진상 씨가 구속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거는 검찰의 비호를 받으면 무죄고 검찰의 비호를 받지 못하면 유죄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민생을 지키는 야당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그 다음에 포연이 거치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이모경 대변인도 국회 기자들 브리핑에서 종국의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믿음으로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얘기한 그 몇 가지 용어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본인의 정치적 동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동지 맞죠? 그리고 정치적 동지는 한 명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한 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종의 가신그룹,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은 가신그룹 아니겠습니까? 이 가신그룹의 구속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면서 당내 사선 중진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고 그래서 2번씩이나 연달아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는다. 지금 정진상, 김용은 배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진상, 김용의 구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전의를 다지면서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은 자기 가신그룹의 일개 실장이나 일개 민주연구원 부원장, 노웅래 의원은 며칠 전까지 민주연구 원장을 했습니다. 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부원장이 구속되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 거는 결국 이 당을 이재명 대표는 사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야, 이거는 정말 부당하지 않느냐. 자기 가신그룹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당의 대표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같이 싸우겠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근데 이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옛날부터 정권의 주구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훨씬 더 강해졌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장관을 아예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그런 경우 별로 없죠. 물론 노무현 정부도 천정배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은 자기 비서관 했던 사람, 수석 비서관도 비서관입니다. 비서관 했던 사람을 장관으로 데려다 놓지 않나.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집권당 대표를 했던 추미애라는 사람을, 그 다음에는 박범계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인 장관이죠, 사실상. 그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이런 유검무죄, 이 부분이 강했다, 색채가 짙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거론할 줄이야. 어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보시죠.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거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바른정당이 고발을 한 데서부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작도 안 됐죠. 2018년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무려 3년 6개월을 뭉갰습니다. 왜? 이거야말로 그냥 수사 안 해도 대략 내용이, 진실이 뭔지 알만한 내용입니다.
아니, 두산건설이 자기네 그 분당에 있는 땅, 그거 용적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뭐 55억인가 성남FC에 기부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대가성이죠. 삼척동자가 봐도. 그러니까 아예 경찰이 손도 안 댔을 것이다. 이건 뭐 똑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다가 무려 3년 6개월 이상 뭉개다가 작년이죠. 9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민주당 그때 집권당입니다. 대선 후보가 될 것이 명확해지니까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유검무죄.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증거죠. 대표적인 증거. 이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이 재수사해서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두산건설 말고 나머지 5개 기업도 다 같이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다. 왜? 그것도 똑같으니까. 거기도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몇십억씩 돈을 냈거든요. 근데 왜 두산건설만? 두산건설은 물론 공문을 내보냈죠. 비공개로.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쉬운 것만 찾아내서 기소 의견으로 한 거고 나머지는 수사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무혐의 이렇게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당시 그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야말로 유검무죄다. 자, 대장동 거 한번 보시죠. 대장동 수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시작됐죠.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때부터 대선 전까지 김만배 씨, 유동규 씨 중심으로 그리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만 집중했습니다. 수사를. 지금 민주당 사람들 왜 50억 클럽은 수사 안 하냐 그러는데 그럼 그때 왜 수사 안 했습니까? 그게 바로 유검무죄죠. 그러니까 자기 편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다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정진상. 아니 대장동은 모든 사항의 결재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성남시장을 조사 안 하고 계속 문재인 정부 내내 이걸 뭉갤 수가 있습니까? 계속 뭉갠 거 아닙니까? 지금 14개월째인데 작년 9월부터 따지면 14개월째인데 문재인 정부가 9개월이고 8개월이고 윤석열 정부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누가 유검무죄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진상 등을 수사하지 않은 것, 이게 유검무죄라는 거에 명확한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라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호사비 대납의혹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죠. 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인가 하는 이건 친문 정당입니다. 뭐 조그만 정당이지만 여기서 고발을 해서 비롯이 됐습니다. 자, 근데 수사했습니까? 적어도 7개월간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한 7개월 됐는데 수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수사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5월 하순쯤에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그 압수수색 영장, 그때 압수수색 영장이 처음 들어가니까 그거를 빼내서 이거 내가 못 버티겠구나 해서 5월 31일 해외로 도피합니다. 근데 이런 조짐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있었습니다. 이 고발을 깨시민이 대검에다 했는데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니까 중앙지검에서 배당까지 했다가 뜨거라 싶은지 바로 다음날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수원지검으로 왜 내려보냈느냐? 기자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그 출입기자 숫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내면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을 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내. 이 또한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죠.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수원지검에서. 근데 내려보내서도 수원지검이 누굽니까? 신성식 검사장이었습니다. 신성식 검사장이 누구죠?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당연히 뭉갰겠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의 검사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안 한 거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과 김성태 아니겠습니까? 뭐 둘은 가깝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로 유검무죄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또 뭐 포연이 거치면 뭐 진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포연은 언제쯤 거칠까요? 이재명 대표 지금 소환도 안 했습니다. 아직. 뭐 모든 언론 매체가 자, 김용에 이어서 정진상이 구속되니까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을 향한다 이렇게만 썼지, 그럼 이재명을 언제 소환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막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예측하는 거, 또 정치인들이 뭐 끝장난다, 연내에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연내에 끝장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사법 절차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구속을 시키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아마 대표직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 아까 이모경 대변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범죄 혐의가 확정되려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이 대표직 임기를 끝나는 그날까지도 3심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직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포연 거치면 거치지 않는다. 포연은. 다만 국면이 바뀔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문재인 검찰이 사실 이 모든 수사,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수사 때 대포는 안 쏘고 소총만 쏴서 주변 사람만 사상자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의 결말, 그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검찰도 굉장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범죄 혐의나 이런 거로 보면 당연히 이건 구속을 해야 되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구속영장이 아마 발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라는 현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뭐 체포동의안이든 구속동의안이든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169석이죠.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거기서. 이거는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저희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재명이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거 하고 실제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 유검무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 때 유검무죄의 산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팩트다 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기보다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 아마 한 60 내지 70% 정도는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거지 범죄 혐의가 별로 없다, 내지는 범죄 혐의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니까요.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포연 안 거칠 거다. 이 국면이 넘어간다. 그러면 국면이 바뀌어지고 이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국면이 바뀌는 때는 언제냐? 이것도 아직 검찰이 아마 명확하게 결정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짐작하건대는 아마 연내에 이재명 대표의 소환 문제가 거의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정진상 어저께 구속됐죠? 그러면 이제 20일간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12월 한 8일이나 9일쯤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국면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연내라고 그래야 그때부터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네 마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재명 대표 소환 문제가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되든 아니면 기소가 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아마 내년 3, 4월쯤 되면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판 시작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임기가 내년 후년 8월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년 한 5개월 정도가 이제 대표 임기가 남습니다. 그때까지 대법원 3심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연 이재명 대표 임기 내에는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면이 바뀔 뿐이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유검무죄, 어이없는 주장이지만 이 또한 동의하는 국민들이 꽤 많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거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검무죄의 사안 증인은 문재인 정부 때의 이재명이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은 유검이 아니고 무검이죠. 그럼 무검이라고 해서 유죄냐? 무검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고 혐의가 있기 때문에 유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